시간에는 이제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제 경금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금을 알아보면, 경금이 큰 칼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신금은 작은 금속이고 작은 칼이 되고, 여기가 좀 날카로움이 좀 적은 둔탁한 쇠의 속성이라면 요건 날카롭고 작고 이렇게 컴팩트한, 또 정밀한 그런 의미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석으로도 보고, 뭐 보석, 또 바늘, 작은 칼, 가위, 그런 거죠. 그런 속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신금 자체가 그 새로울신의 의미가 좀 있어요. 여기에는 진짜 아까 요거는 다시경의 의미가 있었다면 요건 새로울신의 의미가 좀 있어서 신금 자체가 이렇게 항상 새로운 변화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가꾸고 또 새로운 것을 좀 좋아하고 유행에 조금 더 민감하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쁘게 작용을 할 때는 좀 칠면조처럼 이렇게 변덕이 좀 심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신금은 좀 인기가 있는, 또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할 때도 나중에 이게 이제 이성하고의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글자로도 나중에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보석의 속성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목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옷차림에 뭐 신경을 좀 잘 쓴다든가, 좀 사치나 허영기가 좀 있다든가 그런 속성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늘과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빈틈이 없고 샤프해요. 그게. 그리고 좀 까칠한 면도 있고, 또 말을 하면은 굉장히 상대의 그 가슴 아픈 곳을 잘 찌릅니다. 전곡을 잘 찔러요. 그리고 이제 뭐 장점으로 하면 아주 그 빈틈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금이 잘 이렇게 구조가 잘 갖춰지면 굉장히 일 처리가 깔끔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신금일주들은 독서를 이렇게 내뱉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게. 또 이제 보석의 단점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유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손을 타면 변색이 잘 돼서 조금 이렇게 귀했다가 천해질 수 있는 그 속성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되게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속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금은 보석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잘 닦여야 돼요. 신금은. 그러면 신금이 보석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이 보석으로서의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한 환경은 뭐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목이 필요하고, 얘도 화가 필요해요.
얘도 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얘는 작은 칼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작은 칼, 뭐 가위, 바늘, 뭐 이런 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바늘이면 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위도 실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칼이면 작은 칼에 어울리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죠. 작은 손잡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을목이 된다 이거예요. 을목. 가위가 자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을이면 머리카락 같은 거죠. 그죠? 찰랑거리는 거. 그러니까 미용가위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보석이다. 그럼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니까 신금은 을목을 만나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을목을 만나서 보배가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하고 조화. 여기서는 얘는 갑이었죠, 그죠? 속성이. 얘는 이제 을이 있죠. 그러니까 신금이 갑을 만나면 이러한 자기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신금은 을목 만나면 뭐 이전 착화라서 안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이 과거에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거를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갑목은 신금이 잘 다듬을 수도 없는 칼이고 나무고, 손잡이로도 너무 크고, 가위로 갑을 자를 수 있어요? 바늘과 갑목은 상관성이 적잖아요. 물론 뭐 못이면 건축에 사용되는 목으로 활용될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금이 갑을 만나면 되게 조직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로서의 능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화를 보면, 화는 아까 여기에는 병화를 보는 게 참 좋았어요. 그죠? 근데 얘는 병화를 보면 병신합이 좀 됩니다. 병신합. 이게 합이 돼서 병화가 좀 어두워지는 속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병화가 완전히 어두워지려면 또 조건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병화가 어둡지 않는 상태에서 합을 하는 또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급 논리로 가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병신합의 형태가 이루어질 때는 어두운 형태의 관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그 2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고인 사람 밑에서 어두워진 형태로 내가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 거기서 통제받는 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화일 때는, 빛일 때는, 빛으로 작용할 때는 충분히 이 보석은 조명이 있어야 보석이 빛나는 거죠. 그죠? 조명이 없으면 보석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바늘이다 그러면 재봉틀도 되잖아요. 재봉틀은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게 전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칼이라도 그 칼이 또 빛나고 그 칼도 통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빛의 역할을 할 때는 충분히 명예를 얻어요. 근데 이게 열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정화가 열이 될 때는 신금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여기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를 태우는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자기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돼요.
이게 불이 붙지 않도록. 그럴 때만이 정화를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지나치면은 그거는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가 지나치게 강해버리면 이 경금의 손잡이를 태워버리거나 경금이 쪼개야 될 나무들이 불타버리는 형국이라 재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손잡이가 사라지면은 휘두를 수 없으니까 큰 칼로서의 능력 발휘도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에 의해서 화가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화의 폐해가 없어져요. 수가 없으면 이 금은 항상 불안정해요. 언제 그 칼자루가 사라질지 모르고 재물이 해당되는 목이 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당연히 물론 신금은 작은 물에 닿기여도 그 생명을 다루는 수술칼로서 이게 이제 수술칼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수술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그런데 명예롭게 빛나게 해주는 데는 좀 약해요. 그거는 임수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임수에는 병화도 아름답게 뜰 수 있고 호수에 달이 또 아름답게 비출 수도 있기 때문에 임수의 물로 닦이면 이런 화들이 통제가 잘 되잖아요. 그죠? 통제가 아름답게 비춰져서 신금 보석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 쪽에 일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명예까지 아름답게 계수는 병화도 잘 끄고 정화도 잘 끄는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에 의해서 닦이면 신금이 조금 더 아름다워요. 근데 너무 수량이 또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수일 때랑 화일 때, 목일 때 여기 목, 화, 수일 때 요 조합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차이에 의해서 특성들이 그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고급 논리로 올라갈 때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신강신약을 따져서 사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신강신약에는 그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계점이 많아요. 그걸로 사주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많아져요. 그게 이론이 많다는 거는 한계가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자연의 이치로 공부를 하면 이론이 점점점 줄어요. 그냥 10간 12주 가지고 거의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론이 굳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 대신 이런 사생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가 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을을 보고 이게 연필도 되잖아요. 연필 칼이니까 교육인데 작은 을목을 상대하니까 작은 교육.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죠. 또 이 날카로운 생명을 다루는 분야 칼이면 수술칼, 그 의학 분야 이렇게 이제 활용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것으로